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은들입니다. 오늘은 좀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드디어 나이키에 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불고 있는 스니커즈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나이키의 그 깔바리, 진짜 지겹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스니커즈 문화? 그 리셀 문화? 저는 사실 좀 별로거든요. 이게 물론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싫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라도 돈이 되면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저는 그 신지도 않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물건값을 올리는 그 문화?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키를 사더라도 옛날에 리뷰했던 맥스 180 같이 좀 비주류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덩크 조던원 같이 사람들 막 너무 달라붙어 있는 거는 사실 그게 이제 바지 핏에 좋아서 관심이 있어도 약간 반발심에 더 안 샀던 게 있어요. 우르르 가서 사는 무언가는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옷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 자신의 특색이나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도구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우르르 따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라는 저의 의사 표현이기도 하죠. 취향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샀는데 치욕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디어 졌습니다. 드디어 나이키 주류 모델인 덩크를 샀고, 그것도 크림에서 웃돈을 주고 샀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나이키 덩크로우 DSM 도버 스트릿 마켓의 덩크입니다. 사이즈는 270을 샀습니다.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3만 원을 주고 샀어요. 보니까 이게 발매가가 $150였더라고요. 한국에선 발매를 안 했던 것 같고, 박스가 이렇게 찍힌 채로 왔습니다. 상관없어요. 크림에서 이런 인증서를 주네요. 관심 없어요. 바로 이 도버 스트릿 마켓 덩크입니다. 소재는 전체적으로 벨벳을 사용했습니다. 벨벳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나 좀 고급스럽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는 덩크입니다. 안은 이게 리얼 레더인지 합성 가죽인지는 사실 이걸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얼 레더 촉감이 드는 가죽을 썼고요. 안에는 이제 나이키 DSM이라는 불박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밑창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페인트가 발라져 있어서 그런지 좀 독특해 보이긴 하는데, 어퍼에 있는 이 벨벳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색감 자체가 블랙이라고 다 같은 블랙이 아니죠. 하부분은 벨벳 소재가 아닌 폴리 소재를 사용했네요. 보시면 안쪽에도 도버 스트릿 마켓의 심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안에 도버 스트릿 마켓이라고 써있고, 또 한쪽은 나이키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마저 꼼대답다. 그런데 또 여기 힐컵에는 도버라고 써있는 부분엔 나이키라고 써있는 데는 DSM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규칙을 뒤집는 것도 꼼대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어려운 건데, 당연히 사람들은 두 개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로 뒤집어버리는 그런 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두 개의 소재도 다르네요. 반사가 안 일어나는 벨벳을 이렇게 배치하고, 반사가 좀 잘 일어나는 벨벳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것도 좀 이 신발을 보는 디테일을 보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대스럽다, 이게 바로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좀 배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이거 산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덩크라서 산 것보다는 도버 스트릿 마켓 콜라보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도버 스트릿 마켓이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버 스트릿 마켓은 꼼데가르송의 디자인을 레이카 후보의 남편인 조프가 만든 편집샵이에요. 세계 전역에 있는 그 꼼데가르송의 편집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카오 후보의 그런 공간에 대한 비전을 공간화한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출장 가면 긴자에 있는 도버 스트릿 마켓 항상 가면 꼼데가르송들의 모든 라인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레이카 쿠보가 밀어주고 싶은 스트릿 브랜드나 캐주얼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일본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제가 워낙 꼼데가르송을 좋아해서 이제 산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꼼데가르송에 어울릴만한 신발이 오므플러스 나이키 맥스 180 콜라보인데, 그게 이제 진한 핑크색이다 보니까 좀 코디에는 한계가 있어서 검정색 꼼데가르송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폼포짓은 사실 저도 좋아는 하지만 신기는 별로 꺼려지는 그런 모델이에요. 사실 그거 어디에 코디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꼼데 가로송 덩크는 가격이 산으로 가서 구할 수도 없고 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포스는 거기다 하이탑이라서 제가 좀 잘 안 신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찾고 있던 게 이제 베이퍼맥스였는데, 베이퍼맥스 매물도 뭐 구할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꼼데 가르송 그 여성 라인하고 콜라보한 거라서 사이즈를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하이비스트 영문판에서 이게 뜬다는 소식을 봤는데 도대체 언제 발매한다는지 정보를 몰랐어요. 발매가가 $150 했으니까 한 리셀가는 15만원 정도가 붙은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그 리셀문을 극혐하지만 이거는 30만원을 주어도 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게 막 오를 것 같아서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를 것 같다고 추천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안 오르겠죠. 이거 그래서 산 것도 있어요. 별로 인기가 없고 주목을 안 받아서 좀 신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산 게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는 흰색이 있었는데 흰색이 가격이 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검정색 신발이 더 좋고, 그 흰색은 좀 너무 제 스타일 아니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검정을 샀어요. 사이즈는 270을 가는데 제가 사실 덩크를 신어본 게 20년 전이라서 사이즈가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냥 컨버스나 반스는 일부러 발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신어서 270을 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크게 신는 게 더 이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270으로 갔습니다. 저는 에어포스는 65를 신고 대부분 신발들은 유로 41을 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신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65를 샀으면 좀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발볼이, 이게 소재 때문에 그런지 발볼이 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꽉끈을 하면 딱 저는 제 마음에 드는 모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 퀄리티는 떨어져도 그냥 이거 리뷰하는 유튜버가 저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의 희소성에 좀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좀 확실히 약간 팬더 신발 같은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무난하고 좀 튀긴 하네요. 그냥 무난한 검정 신발하고는 다르게 약간 빛이 난반사되면서 확실히 야시시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꼼데 옷길이 코디했을 때는 이런 느낌 날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은 아저씨인데 이거 너무 티나? 꼼데 룩에는 잘 어울린다. 제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코디가 쳐서 저 좀 놀랐어요. 그 영상 뒤편에 좀 노멀한 바지랑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발 리뷰를 할 게 뭐 특히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는 약간 깔바리 느낌이 강해서 그냥 이것도 소재 때문에 좀 통통하긴 하지만 그냥 덩크죠 뭐. 그냥 덩크라서 더 이상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 도버 스트릿 마켓에 대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404PF의 도버 스트릿 마켓 편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MD적으로 얘기할 것도 사실 이게 나이키만의 너무 특별한 방식의 비즈니스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저 스니커즈 유튜버들 진짜 저는 존경합니다. 어떻게 10분씩 컨텐츠를 뽑아내는지. 약간 제레미 스캇의 팬더 신발 같기도 한 이곳의 리뷰를 빨리 해야지 제가 내일부터 신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네, 제가 평범한 바지, 그렇게 평범하지 않나요? 어쨌든 아까 꼼데 바지보다는 좀 무난한 바지인 올드파크 슬릿진하고 코디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더 무난한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크림 같은 데서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록 같은 데도 가짜가 많으니까 굳이 몇 푼 아끼자고 가짜 신지 마시고 크림에서 정품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신발 착샷은 이렇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쿠션감이 높은 신발을 신고 그 다음날이나 좀 평평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 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죽 같은 부분도 어쨌든 닿는 촉감이 좋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